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현 시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 유형입니다. 쇼트퀴즈 나오는지, 매수 여부, 매도는 어떻게 향후 주가 흐름 관련 4가지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월 14일에 이렇게 거래량 실은 양봉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갭업을 시키고 올라갔다가 상승 갭을 메꾸고 그 뒤에는 이제 거래량은 여전히 나오지 않으면서 이 11월 달에 나왔던 고점들을 넘어가느냐 여부가 나오다가 12월 14일부터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슈팅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5만원대 넘어가는 게 이제 12월 20일에 나오면서 이전에 이제 고가도 넘어가 버렸고, 장기간 이제 6개월 동안 6월 이후로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 흐름의 어떤 이 매수자들은 대부분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어떤 흐름이었고, 박스권 하단인 3만원대 이제 라인에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60%, 70% 이렇게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금지 기간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줄지 않다가 요 기간에 이제 공매도 잔고 자체도 많이 줄면서 실제로 이제 숏 커버링이 본격화되는 어떤 구간이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왜냐하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장기간 박스권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 5만원, 6만원 이 구간 자체가 2019년도에 숏스퀴즈가 나왔을 때 이제 고점을 제하고 나면 한 4년 가까이의 이 박스권의 상단이니까 여기에 어떤 물량들이 제껴지느냐 여부가 추세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숏스퀴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구간이죠. 이미 이제 주가는 이제 3년 동안 박스권 부분과 이제 추세 관련되는 부분을 12월 달에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도 좀 분출하면서 급격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은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2019년도 숏스퀴즈, 2017년, 2018년 셀트리온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 에코프로 상황에 대해서 이 숏스퀴즈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숏스퀴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격 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가격 조정 라인에서 제가 4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줄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나와야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 공매도 입장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손절매 물량들이 공매도 입장에서 나와서 주가를 급등시켜버리는 숏스퀴즈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경계선 가격이 이제 5만원이랬죠. 그래서 5만원에서는 숏스퀴즈가 나오는 부분은 가격단에서는 6만원이 거래량이 실려서 양봉이 크게 나오면 진짜 실제로 숏스퀴즈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5만원 부분에서 조금 얼마만큼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나오느냐. 그래서 최소한 48,000원을 깨지 않고 거래량도 나오면서 양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이 흐름들을 이제 한 일주일, 2주 동안 내면서 올해 첫 번째 이제 1월 2일 거래는 몸통을 내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때 지난주 이제 1월 4일 목요일 날 거래량을 실어서 이제 빼버리면서 페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3일 동안에 들어올리는지를 보자 했고, 그래서 3일 동안에 일단은 들어올려서 48,000원 위로 일단 올려놨거든요. 자, 그 뒤에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다시 이제 원봉이 나오고 오늘 다시 요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이런 패턴들이 다시 좀 나오면서 살짝 또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47,300원, 47,100원, 시간에 200원 더 빠졌지 않습니까? 거래는 어제보다 좀 늘었고, 그래서 거래가 이제 이전 대비보다는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이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좀 주춤하는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숏스퀴즈는 아주 이제 가격 조정도 보이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이제 공매도를 압박하는 흐름인데, 결국 이제
금리단의 어떤 이제 경계성이 지금 월가의 IB들은 3월 달에 어떤 이제 확률 자체가 줄고 있으면서 5월 달에 금리나 어떤 기대감들로 스탠스가 좀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좀 덜한 어떤 상황이 나오면서 대형주 관점에서 이제 HLB 같은 흐름들이 좀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을 조금 이제 주춤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음봉이 나왔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일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다시 좀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1월 달에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대감이 좀 준 상태예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주가가 언제든지 6만원 올라가게 되면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유효합니다만 1월달의 기대감은 좀 줄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멘텀 입장에서 매크로 변수인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 그렇게 된 상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캄넬리 주막 관련돼서 CMC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어떤 팩트 관련되는 부분이 1월 말이나 2월달 진양군 회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규정상으로 폼 483이 나가고 나면 15일 동안 답변하고 30일 안에 이제 EIR 관련되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일정을 보게 되면 12월 달에 했다는 가정하면 이제 1월 말이나 2월 달 초에 이 부분이 나오면 다시 이제 이때 얼마만큼 가속화될까. 그리고 1월 달에도 남아있는 재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19일 날 나오게 되는 아스코 GI 관련해서 두 건의 이제 압스트랙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 거래소의 제출 관련되는 부분들을 왜 빨리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IR 때는 그 주관사와 최적의 시기를 본다라고 했는데 최적의 시기가 그냥 빨리 하는 게 최적의 시기인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들을 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이제 그 올라갈 때 이 기대감으로 패시브 자금이 공매도 말고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을 이루면서 주가가 뭐 숏스키즈보다는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90% 올라가면서 대형주가 이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윗단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LB도 그냥 이런 흐름이 보이려면 6만원대까지 위에 올렸다가 하면 공매도가 사실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만드는데, 이 이제 48,000원 밑단에서 하게 되면 요런 어떤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부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숏스키즈의 어떤 기대감은 1월달에 기대감은 줍니다만 가격단으로 6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그 기대감은 유효하다. 요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두 번째 또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HLB는 사실 제 차트 분석도 좀 잘 안 들어맞고요. 단타를 하기도 잘 안 맞는 어떤 종목이다. 제가 한 4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HLB를 할 때 저희 이제 뭐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HLB는 단타도 잘 안 맞고 차트 흐름도 해석을 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사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파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질 때 보통 이제 뭐 돌파기법이라든지 피보나치를 써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HLB는 제가 한 4년 정도 해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매수를 뭐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만, 매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수 관점은 제가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 이제 좀 박스권 저점이니까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장기적으로 이 그 박스권 하단에서만 사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향후에 올라간다 뭐 그런 관점에서 모멘텀 투자로 뭐 사는 게 어떤 게 물어보실 때는 매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러면,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파느냐의 어떤 영역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매도 관점에서는 이제 이 5만원대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과 2014년, 2017년도에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두 가지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숏스키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숏스키즈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영역은 아닌데, 그럼 추세 영역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지금 이제 두 달 연속으로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마치 2017년도에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들과 2014년도에 임상 이상일 때 이제 올라갔던 요 두 가지 장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 이때도 한 6개월 정도 올라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숏스키즈로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숏스키즈로 올라갔을 때가 단기적으로 가장 세게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자, 그 부분들이 이제 1월 달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추세적인 부분은 요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5만원권 부분에서는 예, 일정 부분 전량 이제 물량을 들고 있지 마시고, 예, 제가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서, 최종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3월달, 5월달 안에 있는 이 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주안을 하시면서 이 매도 어떤 흐름들을 뭐 전량 이때다 막 다 붙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HLB는 대부분 좀 많은 물량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FDA 승인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왜냐면 허가와 매출 관련되는 타임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크 매출까지 이제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가 나오자마자 1년 만에 뭐 2조가 넘게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일라이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HLB도 빠르게 이제 뭐 출시 관련되는 부분 합니다만 PBM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직판시장 같은 경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타임갭들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어떤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은 단기간에 뭐 이런 흐름, 그러려면 차라리 1월달에 숏스키즈가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달 주가 흐름이 진짜 급등을 하려면 나와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매도는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 어떤 4년 정도의 경험을 보면 뭐 이 부분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3월달, 5월달에 있는 최종 결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주가 흐름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상승 흐름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상승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8,000원대가 안 깨져야 됩니다. 뭐 숏스키즈가 나오든 추세적으로 올라가든, 여기서 이제 뭐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다가 이제 또 재료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이 흐름을 가야지, 가격 조정을 나와버리게 되면 밑단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고 신규 매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 흐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숏스키즈든 아니든 48,000원대 가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 가격이 유지 안 되면 4만원까지도 이제 가격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는데 또 이제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더 눌려버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흐름에서 지금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게 위아래 정해지지 않았죠. 여기서 1주, 여기서 2주, 3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어떤 흐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뭐 이것들은 계속 이제 흐름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월 말 2월달 초에 가장 중요한 이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서 FDA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가 결국 이제 3월 말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도 이게 다뤄지면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IR을 통해서 나왔던 진양군 회장의 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팩트에 뭐 근거해서 뭐 했다라고 뭐 대부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언론상에 뭐 1월 말이나 2월달 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좋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좀 옆으로 갔다가 뭐 올라가는 패턴, 요게 이제 가장 그나마 괜찮은 거고, 그냥 양봉이 나오면 제일 쉽죠.
근데 양봉이 나오는 것들은 분석이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만 지금 이 위치에서는 지금은 이제 플랫형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살짝 밀리는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팍 밀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들 수급들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창구별로 이제 나와 있는 결국 공매도 창구가 이 자신의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뭐 그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장중에 못 올리게 뭐 막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되면 숏 커버링을 하면서 이제 양봉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JP 모간은 오늘 같으면 매수를 하지만 이 한국투자증권 여기서는 일단 또 매도를 하고요. 신한도 이제 공매도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지금은 또 줄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계속 이제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2월 달 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과 이 코스피전 관련되어서 이제 제출서 관련되는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이제 장중에 내용들에 대해서 좀 뭐 정보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제가 무료 카톡방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코드 보내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